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가사 전문 변호사 장성민입니다. 이혼 위자료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질적인 피해,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떠나서 우리 사람이 뭐 스트레스나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면 그것마저도 어떤 손해를 전보시켜주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원상 회복을 하기 위하여 금전적으로 그것을 배상해 준다라는 뜻에서 그것을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해 준다라는 의미로 위자료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자료에 대해서 법적인 성격이 무엇이냐, 특히 이혼에 있어서 혼인관계에서 위자료는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견해들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불법행위 책임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혼인관계라는 것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다 라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책임이니까 그냥 인정해 주는 거다, 법이 정한 책임이다 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학설들에 따라서 이 위자료를 우리가 청구할 때 어느 부분까지 배상받을 수 있느냐, 또 위자료를 청구할 때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느냐라는 그 여러 가지 갈래에 서게 되는데요. 학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위자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모든 걸 차치하고서라도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또 이혼 전문 변호사, 가사 전문 변호사는 어떠한 형태로 이것을 구성해서 법원에 청구할 때 의뢰인에게 가장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인지,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실리적이겠죠. 자, 그리고 위자료의 개념에 대해서 이것이 혼인생활 중에 있었던 개별적인 사유 하나하나마다에 대해서 위자료가 발생하느냐, 아니면은 어떤 개별적인 사유는 차치하고 결론적으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당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이냐라는 또 견해가 갈려져 있습니다. 예컨대 뭐 한 번의 폭행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됐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하나의 행위마다 위자료가 발생한다라는 견해에서는 이혼을 하지 않고도 폭행 행위 그 자체만으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테고, 만약에 이혼을 했기 때문에 위자료가 발생한다라는 견해 학설을 따르면은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 중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자와 후자 견해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혼인 과정 중에 일어났던 개별적인 사건 하나마다도 위자료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혼을 했을 때 이혼 그 자체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가 발생한다. 쉽게 말하면 모두가 다 위자료 발생 사유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개별적인 사안 하나하나, 그리고 이혼이 성립한 그 사유 하나, 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합산하여 전체적으로 위자료액이 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 위자료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된, 또 판례에서 확립된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당사자의 나이, 그리고 직업, 그리고 당사자의 재산 정도, 그리고 혼인 생활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혼인 생활의 기간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또 몇 가지 견해에서는 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람이 재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 자녀는 어떻게 되고 한쪽이 나머지 한쪽을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 등등을 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구별 방법으로는 이것을 손해를 전보시키는, 즉 손해를 원상회복시켜서 원래 있던 정신적 고통이 없어지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위자료의 목적이냐, 아니면은 정신적 고통을 가한 가해자에게 어떤 제재를 취하는 것이 위자료의 본질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또 위자료의 산정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가사소송 실무를 하다 보면은 전보적 측면과 제재적 측면 중에서 전자, 즉 전보적 측면이 조금 더 위자료 산정 기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산 분할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현행 가사소송법상으로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이 두 가지가 엄밀히 분리되어 있지만은 예전만 하더라도 재산 분할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위자료를 재산 분할을 받는 하나의 방편으로 위자료의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재산을 분할받는 데 위자료도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재산 분할이라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재산 분할이라는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금전적 또는 물질적인 분배는 위자료 산정 기준에 있어서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무적으로 과연 위자료가 어느 정도 금액으로 책정이 되고 있느냐? 흔히 우리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얼마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런 정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면 최소한 억 단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우리 사안들을 쭉 돌이켜 보면은 5천만 원 정도가 잘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연령이라든가 혼인 기간 그리고 부정행위, 폭력행위들이 있을 때는 맥시멈 한 3천만 원 정도가 우리 흔히 채택되고 있는 위자료 액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위자료가 3천만 원으로 과연 내 정신적 고통이 극복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더 재판부에다 요구하거나 주장, 입증해야 될 사안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강조를 해줘야 법원에서는 그것을 위자료의 액수 참작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제재적 위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이혼 위자료 통계를 보면 상대방의 재산이 약 10억 정도, 다른 비교군과 대조해서 10억 정도 더 많다 했을 때 위자료 액수는 약 30만 원이 올랐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걸까요?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비춰본 위자료 액수, 그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는 상대방이냐라는 측면을 정확하게 어필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훌륭한 가사 변호사, 이혼 변호사라면은 이런 제재적 측면을 반드시 법원에 어필을 해서 여타 다른 사안들과는 차별성을 가진 위자료 액수를 구해내는데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자료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 해결해 드리고자 짧은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짧은 영상이 담다 보니까 자세한 부분을 전달해 드리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위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법무법인 간병의 가사 전문 변호사 장성민이었습니다.